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문화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문화, 대중문화, 기업 문화 또는 한국 문화와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문화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문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의 특징과 구성 요소, 그리고 문화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문화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는 가장 널리 설명한 학자는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입니다. 타일러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문화란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복합적 총체라는 말입니다. 즉, 문화는 단순히 예술이나 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인간관계의 방식, 식사 예절, 종교, 법과 제도, 가치관 등도 모두 문화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문화는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문화는 자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문화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연과 대비된다는 점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산, 바다, 그다음에 대지, 기후, 날씨, 생태계, 생물학적 현상과 같은 것들은 자연에 해당합니다. 반면 문화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집, 건축물, 언어, 음식, 의복, 법, 제도, 가치관과 같은 것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문화는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문화를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문화가 학습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정한 문화를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문화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는 여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 또래 집단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가족을 통해 언어와 예절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사회적 규칙과 규범, 가치관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관습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요. 부산 사람들은 와, 나는 부산 사람이야. 부산의 그런 문화, 그런 관습, 생활 관습,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죠. 그리고 또래 집단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문화 또는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질 문화입니다. 자, 물질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산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복, 주거, 음식, 도구,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화 요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사진처럼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인의 미적 감각과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렇게 패션쇼를 열 만큼 세계적인 그런 디자인의 옷이라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물질 문화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질 문화는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의복 문화를 보면 전통적인 한복에서 현대적인 패션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의복 문화뿐만이 아니죠. 주거 문화도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한옥 중심의 생활 구조였다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죠.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는 오늘날 K푸드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물질 문화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문화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문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바로 비물질 문화입니다. 문화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비물질 문화입니다. 비물질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회규범, 법, 도덕, 예절 등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규칙입니다. 언어,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사고를 형성하는 틀입니다. 전통과 관습,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온 공동체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듯 한국에 많은 비물질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존댓말 체계는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문화적 방식입니다. 또한 연장자를 존중하는 가치관 역시 비물질 문화의 중요한 예입니다. 이러한 비물질 문화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는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문화와 사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인간들의 관계 구조를 의미하고 문화는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와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 제도나 경제 구조, 교육 제도와 같은 사회 구조는 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합니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와 사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문화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문화의 4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4가지입니다. 사회 통합 기능, 정체성 형성 기능, 사회화 기능, 환경 적응 기능. 먼저 사회 통합 기능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통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 형성 기능은 개인과 집단이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며 소속감과 자아를 확립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화 기능.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여 구성원들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적응 기능. 주어진 자연 환경에 적합한 생활 방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기능을 이해하면 문화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 상대주의라는 개념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자신의 문화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문화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문화를 열등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자, 반면 문화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정의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의 특징입니다. 문화는 자연과 구별되는 인간의 창조물이며 사회 속에서 학습을 통해 전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 문화입니다. 건축물, 음식, 의복, 도구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문화입니다. 둘째, 비물질 문화입니다. 가치관, 언어, 규범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기능입니다. 문화는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사회 통합, 정체성 형성, 사회화, 환경 적응.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자신의 문화만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러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특징과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